천안 시민들의 수건이던 천안역 증개축 사업을 맡을 시행사가 선정돼 착공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천안시 의회가 최근 의정연수를 다녀왔지만 반쪽짜리 연수라는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오고 있어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4.2 아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검증한 결과 전과 기록이나 체납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남도가 청양 지천댐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반대 대책위 측에서는 참여를 거부한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2003년 3월 있었던 천안초 축구부 숙소 화재 참사가 22주기를 맞았습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3월 31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무척 반가운 소식입니다.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던 천안역 증개축 사업이 최근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시행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유창 ENC 컨소시엄은 앞으로 국가철도공단과의 계약 절차를 마무리한 후 4월 중순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시민들은 2028년 연말이면 새로운 천안역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역 증개축 사업이 이제 본격 궤도에 오릅니다. 국가철도공단과 천안시는 지난 27일 주식회사 유창 ENC 컨소시엄을 이 사업을 맡을 시공사로 최종 낙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천안역 증개축 사업을 맡게 된 유창 ENC 컨소시엄은 GTX-A 운정중앙역, 신분당선 노년역과 신노년역, 서해성 원종역 등 다양한 역사 건설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현재 시공사 측과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 중이며 착공은 빠르면 4월 중순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예, 의외로 실적들이고요. 건축 부분에서는 2024년 17일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최종적으로 날짜는 대략 4월 딱 중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와 국가철도공단은 공사 기간인 37개월 동안 공사가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2028년 말 새롭게 바뀐 천안역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 의회는 지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에서 2025년 의정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당초 이 연수는 시작부터 불안했습니다. 27명 의원들 중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비롯해 무려 15명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연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겁니다. 의회 사무국에서도 연수를 준비하며 딜레마에 빠졌었다는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에서 2025년 의정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의회는 이번 연수에서 청년도 향상을 위한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비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도심 속 정원 정책에 있어 성공 사례로 꼽히는 순천만 국가정원 등 지역 특성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전반적인 설명을 듣는 자리도 가졌다고 의회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수의 준비 과정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우선 이번 연수는 김행금 의장과 유재국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12명이 참여했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8명이었습니다. 27명의 의원 중 채절반도 되지 않는 의원들이 참여했고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연수라는 오명을 듣게 된 겁니다. 사무국에서도 연수를 준비하며 딜레마에 빠졌다는 사실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저희도 실은 딜레마예요. 이게 실은 전체 의원님들이 다 같이 해서 당연히 의정연수 해야죠. 재작년부터 이제 그랬어요. 반쪽짜리가 시작이 됐어요. 의정연수라는 거는 해야 되는 사항인 거고 하게 되면 의장님의 의정이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도 하시자라고 하면은 뭐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일각에서는 굳이 의정연수를 외지에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천안시의회도 지역에서 의정연수를 실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코로나19가 한창일 당시 천안시의회는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의정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당시에도 프로그램은 지금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웠던 상황에서 의회 차원에서 있었던 이날의 연수는 분명 시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 연수 같은 경우 있을 때도 전체 가려면은 충분하게 그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거쳐가지고 현직 의원들 중 일부도 지역에서 의정 연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천안시 의회도 충남도에 속해 있으니 멀리 가더라도 충남 쪽에 있는 장소를 섭외해서 가도 좋고, 또는 천안에 있는 연수원들도 많고 하니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시민들도 얼마든지 지역에서도 의정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듣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에서 4월 2일 치러질 후보자들의 면면을 검증해 본 결과 전과 기록은 물론 체납 기록을 가진 후보자들이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 단체는 각 정당에서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몫은 유권자인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정당의 철저한 후보자 검증을 다시 한번 주문했습니다. 조인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아산 경실련이 4월 2일 치러질 아산시장 재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검증해 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오세연,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의 경우 공직자 출신인 만큼 전과가 없는 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새미래민주당 조덕호, 자유통일당 김광만 후보의 경우는 각각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분석해보니 오세연, 전만권 후보는 각각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오세연 후보와 조덕호 후보는 각각 주택 한 채씩을 신고했습니다. 전만권 후보는 서울과 아산에 주택 3채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 아산 경실련 측은 이번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1차적으로 각 정당에서 후보자에 대한 적격 심사를 철저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증에 대한 몫은 오로지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아산시장 재선거는 전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해서 열리는 재선거로서 그 어느 때 선거보다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후보들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정당의 후보 검증이 미흡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적격자를 걸러낼 책임은 오로지 유권자인 아산 시민의 몫이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자유통일당 김광만 후보가 지난 25일 사퇴 의사를 내비쳤지만 28일 다시 선거 완주를 선언하면서 후보자 4강 구도는 계속 유지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는 4월 3일부터 곧장 아산시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구성 자체를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양 지천댐 주민협의체가 충청남도의 주도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댐 건설을 반대하는 측의 경우 이 협의체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향후 충남도가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현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양군과 부여군 주민들, 충남도 및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그룹이 함께하는 지천댐 지역협의체가 지난 27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협의체는 지난 12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 관리 계획에 지천댐이 기후이기댐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구성됐습니다. 이번 협의체 위원장으로는 박철곤 한양대 갈등관리연구소장이 선출됐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협의체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반대측 주민들도 설득 작업을 통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지천댐에 대해서 수기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 이제 협의체 우리 참석해 주신 주민 대표님들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댐 추진 방향이나 또 규모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아직 정해지지 않고 이것은 기본 이제 구상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올바르지 않은 정확하지 않은 그런 정보 같은 경우도 갖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도나 이제 군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김 지사의 말처럼 현재 지천댐 반대 대책위 측은 이번 협의체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 충남도 관계자들이 자신들을 찾아왔지만 사전 약속도 없던 방문이었다면서 면피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만나자고 약속도 없이 우리 집회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방적으로 와서 집회를 방해했어요. 그리고 찾아왔다 가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뭐 무슨 공문을 천막에 놓고 갔겠다 해서 놓고 가지 말아라고 했어요. 충남도와 반대측 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지난 2003년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숙소 화재 참사는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계에 많은 반향을 불러올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8명의 아까운 꿈나무들이 세상과 이별하면서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22주기 추모제가 열린 학교 현장을 찾았습니다. 2003년 3월 26일 2002 한일 월드컵을 보며 축구선수로의 꿈을 키웠던 꿈나무들이 안타깝게 세상과 작별한 날입니다. 이날 있었던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숙소 화재 참사는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잊지 않고자 학교에서는 매년 후배 축구부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과 전교생들이 함께 운동장 한켠에 마련된 추모비 앞에서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추모식에는 윤경란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과 천안시 축구협회 그리고 K리그2 천안시 TFC의 강명원 단장과 김태환 감독, 이재겸 선수가 함께 고인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특히 선배들의 추모비 앞에 선 후배 선수들은 그들의 뜻을 잘 이어받아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배님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사고로 인해 8명의 학생들이 하늘의 별이 됐으며 1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분명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이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의 비합리적 숙소 문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기 시작했고 오늘날 이전보다 더 발전된 학원 스포츠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 등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천안 배원예 농협이 지난 26일 조합장 재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선거 결과 456표를 얻은 유영호 후보가 박성규 현 조합장을 제치고 새로운 조합장에 당선됐습니다. 유영호 당선인은 당선 직후 바로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무효 소송 등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천안 배원예 농협이 지난 26일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2년 전 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됐고 1에서 2심 결과 선거가 무효라는 결정이 나며 열리게 됐습니다. 박성규 현 조합장과 유영호 후보가 지난 2년 전에 이어 다시 맞붙었던 이번 선거의 승자는 유영호 후보였습니다. 유 후보는 총 856표 중 456표를 얻어 400표에 그친 박성규 후보를 제치고 조합장에 당선됐습니다. 유영호 당선인은 조합원들에게 봉사하는 조합장이 되겠다면서 가장 시급한 과수화상병 문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광고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바쁜 영농철에도 재선거를 치르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조합원님들 불편을 끼쳐드려 너무 죄송하고요. 조합원님들의 지지 속에 당선이 됐습니다. 너무 기쁘고 앞으로 조합원들 위해서 봉사하는 조합장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천연 재해 피해 그리고 과수 화상병 등 과수농가가 지금 어렵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합장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호 조합장은 선거 다음 날인 27일부터 곧장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유영호 조합장은 2027년 3월까지 전임 조합장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호서대학교와 나사렛대학교가 최근 통합 논의를 시작하면서 충청 지역 거점 사립대학으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두 학교는 지난 24일 학교 법인 이사장 및 총장들이 자리한 가운데 통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간 동일한 학교 법인 내 통합이나 국립대 간 합병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서로 다른 법인을 둔 사립대학이 통합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양 학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호서다의 한 관계자는 이제 막 통합 논의가 시작된 만큼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동의, 교명, 선정 문제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안시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의 안전성을 책임질 농산물 안전분석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목천읍 농업기술센터 내에 자리한 이곳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토양의 잔류농약, 토양 중금속 분석 서비스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안전분석실 개소에 따라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직영으로 전환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무료 검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범 충청남도 체육회장이 새로 취임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집행부에 부회장으로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충남 탁구협회장을 지냈으며 학창시절 엘리트 탁구 선수로서도 활동했던 김영범 회장은 고교 지도자로서도 활동하면서 후배 선수들을 길러내는 데도 힘을 써왔습니다. 김영범 회장은 지난 98년에 충남 체육 역사에서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었다면서 이는 충남 체육의 위상을 세우고자 하는 뜻도 있었다고 수락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 부회장으로서 지역 체육인들과 함께 유승민 회장이 순항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5주년을 맞아 지난 21일부터 한국 독립운동과 천주교 특별기획전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독립운동에 참여한 천주교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독립정신을 되새겨보기 위해 마련됐다고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천주교인들의 독립운동 관련 자료, 사진, 영상 등 66점의 자료가 공개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념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 독립운동에 참여한 천주교인들의 믿음과 용기 그리고 독립정신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천안TV가 봄을 맞아 천안천 인근에 활짝 핀 예쁜 개나리꽃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봄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22) 년 전 3월 천안은 물론 대한민국의 스포츠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숙소에 큰 불이 났고 여기에서 잠을 자던 학생 8명이 하늘의 별이 돼 우리 곁을 떠난 일 때문입니다. 이들 외에도 17명의 학생들이 부상을 입었고 그들은 지금도 당시 사고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학원 스포츠계에 열악한 숙소의 전면적인 개선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원 스포츠도 이전보다는 더 체계적인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천안은 곧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들어서고 그곳에서는 우리나라 축구의 심장 대한축구협회도 자리합니다. 대한축구협회에게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아니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있어 많은 교훈을 줬던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화재 사고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축구인들이 먼저 떠난 이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